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그치의 구도 새싹 땅콩차.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네, 11월 12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분이 신문 지면에 좀 제법 큰 활자로 등극했습니다. 예. 뭐 일면에 실린 건 아닙니다. 한국일보 15면 수도권판에 실린 건데요. 면배치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예. 뭐 하여간 굉장히 비중 있는 기사 같은데 말이죠. 예. 게다가 여당 실세 친박 아닙니까? 바로 홍문종 의원 이야기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문종 의원 하면은 직함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전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만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노예 착취 논란 한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홍문종 의원 아니겠습니까? 홍문종 의원 지금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의정부의 경민대학교 교직원 합격자 일부가 지난 총선 때 홍문종 위원장 선거 캠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용 취소를 우려한 합격자들은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민대학교는 홍우준 전 의원이 설립한 학교지요. 그의 장남인 홍문종 위원장은 당시 경민대 총장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총장이었고 지금은 이사장이라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한 분, 어제 2012년 4월 총선 때 홍문종 위원장의 의정부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 총선 직전 채용 시험에 합격해서 총선이 끝난 뒤 계약직으로 임용됐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한 뒤 선거사무실의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름을 확인했더니 캠프에 나와줄 수 있느냐라고 했고
입사 대기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매일 나가진 않았지만 개소식 같은 행사 때 주로 나가서 일했다 이렇게 털어놓았는데요. 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화한 남성이 나중에 경민대 출근 날짜를 알려줘서 그 역시 교직원인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가족도 이 홍문종 위원장의 선거 캠프에 자기 가족이 동원돼서 노동력을 혹사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이 가족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족은 3월부터 선거 때까지 부려먹고도 돈 한 푼 주지 않았다. 선거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당사자는 B씨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람은 A씨고요. 예. 이 B씨는 거의 매일 새벽 나갔다가 밤 10시가 돼서야 퇴근했다. 대학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B씨는 다른 합격생 몇 명도 선거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에게는 별도의 대가도 지불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경민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요. 홍문종 위원장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예. 한편 국회는 지난달 말 의원 겸직 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국회법 조항에 맞춰서 홍문종 위원장에게 대학 이사장직 내려놓으라. 이렇게 사직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분이 뭐 이사장이라는 타이틀로 뭐 자리를 좀 갖는 걸 좋아하는 분 같습니다. 네. 예.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 예. 그리고 또 경민대학교 이사장. 예. 사학을 갖고 계셨군요. 사학. 예. 사학 설립자 또 소유주를 대변하는 새누리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난 여름에 4대강 유역에 대량 번식이 확인된 큰빛 이끼벌레가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속이 느리면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한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지만은 정부는 이 큰빛 이끼벌레가 4대강 때문인지 또 유해한지 이거는 개량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무해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충남 큰빛 이끼벌레 민관 공동조사단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중간 발표회를 열어서 큰빛 이끼벌레가 유독성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금강 공주보 상류 쌍신공원 일대에서 채취한 큰빛 이끼벌레를 금강물과 증류수가 든 50리터들이 수조 4개에 넣고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사멸할 때 물속에 용존산소를 바닥낸다는 겁니다. 암모니아 성질소는 크게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러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앞서 환경부는 무해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지난 7월 4일이었습니다. 블로그에다가 환경부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민물에 서식하는 태형동물은 총 11개 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태형동물은 청정 수역부터 오염된 수역에 걸쳐 출현하기 때문에 수질의 지표생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더니 큰빛 이끼벌레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성이 있는 총담 이끼벌레, 아사지로 이끼벌레 등 두 정도 생태계에 피해를 준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결국 이 환경부의 당시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게 이번에 확인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지면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 국무위원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 결의문에 서명하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표정들이 하나같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교육하면 이거 주겠죠. 이렇게 다 서명했다고. 그렇죠.
공무원연금 개혁 결의문, 뭐 지지 서명, 이게 지금 모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제 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연금 계약 저지 공동투쟁본부, 뭐 대략 이렇습니다. 뭐 보수 진보를 망라한 공무원 단체들이 결합된 그런 일종의 그 투쟁 기구인데, 여기서 한 45만 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투표를 벌였는데, 새누리당 안 가지고요. 네. 예. 9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무위원들 100%가 결의문에 찬성했다고 발표하겠네요. 99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라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지요. 예. 불과 20분밖에 안 만났습니다. 또 한때는 불발설이 나왔단 말이죠.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입니다. 중국 베이징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늦어지면서 회담 당일 오전에 불발설까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미리 예고한 회담임에도 정작 수시간 전까지도 명확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어렵사리 열린 회담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청와대가 외교적 고립, 우려 불식을 위해서 무리한 일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한국일보 사면을 보게 되면은 이번 그 20분 뭐 회담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뭐 면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그 만남, 이 만남이 미중 안보, 경제 패권 경쟁 사이에 끼인 한국이 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의 초라한 신세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늘 해설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에 실린 내용인데, 한국의 미중 관련 외교 전략은 한미 동맹을 우위에 놓고 한중 관계를 내실화하는 방향이지요. 하지만 미중 G2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가 됐단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또는 중국이 뭐 아무리 자기들보다 국력이 강하지 않다고 해도 한국을 놓고 우리 편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면서 외교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심을 사려고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미국하고 중국이 한국에게 야, 너 누구 편이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최악의 외교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보 동맹국인 미국은 중국이 한중 FTA와 FTAAP를 시작으로 해서 이 영내에서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 한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고요. 경제 동맹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시도를 경계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형국이란 것이죠. FTAAP, 요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중 FTA 때문에 미국이 좀 토라져 있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뭐 어떻게든 오바마 대통령하고 회담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억지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미국의 냉랭한 분위기는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한국일보 사면에 실린 사진이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예, 좀 뭔가 해명하는 듯한 묘하게 좀 포즈가 그렇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런 표정. 참 이 사진을 고르는 것도 예술입니다. 이런 아무 사진이나 갖다 싶지는 않잖아요. 예. 오늘 한국일보 사면에 실린 사진, 상당히 주목됐습니다. 자, 한중 FTA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5면을 보면요, 관료들 FTA 협상 독점, 이해관계자들은 뭐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깜깜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타결 뒤에야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뭐 국회가 이에 대해서 모르기는 또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FTA 뒷북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밀주의를 깰 개정법안, 이게 국회에 이렇게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낮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국회의 전문성과 의지,
그러니까 사실은 개입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정, 이건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정 가서명을 하고 난 다음 영문협정문이 공개되고 거리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고 나서야 비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행태. 이게 뭐 벌써 몇 번 반복된 겁니까? 예. 통상 절차의 어떤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 통상절차법 개정안 6개나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소위에서 지난 4월 회의를 끝으로 더는 검토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대부분은 물론 국회까지도 통상당국의 비밀주의에 따라서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깜깜이 자유무역협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걸 감출까요? 국회의원들만은 다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다 보여주면 다 시민사회단체로 흘러나가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이게 걱정이 돼서겠지요. 예. 나중에 그냥 추인 도장이나 찍어달라 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수저만 드시라. 이런 건데 그러기에는 우리 한국의 산업, 농업에 미칠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한중 FTA 아닙니까? 자, 한겨레 같은 면, 오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 한중 FTA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쟁점이 해소돼서 추가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통상당국은 세부적인 기술적 협의가 남아있고 합의 사항을 영문으로 조문화하는 싸움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서명까지 두 나라가 상당한 신경전을 벌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타결 발표는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정보 공개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당국이 내놓은 협상 결과 발표에 불투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타결 선언 하루 뒤에야 상품 분야 개방 내용을 추가로 공개해서 뒷말을 낳았지요. 발표 당시에는 우리 경제와 수출에서 비중이 큰 자동차를 두 나라 모두 개방 제외 대상으로 삼았다는 핵심 정보에 대해서 언론이 질문할 때만 따로 대답했을 뿐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티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어제 뒷북 공개한 추가 개방표를 보면은 중국 쪽 초민감 분류에 자동차는 물론이고 기어박스, 클러치 같은 주요 자동차 부품들이 들어간 사실이 또 이렇게 나와서 통상당국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비판을 키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기호 변호사에게 그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더니 아는 게 없어가지고 드러난 게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한 하루 정도 시간을 주면은 자기 면밀히 따져보고 인터뷰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 FTA에서 고추, 마늘, 양파, 배추, 쇠고기 등 548개 중국산 농산물이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산 잎담배와 관련 같은 102개 품목을 개방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예. 548대 102. 이렇게만 보면은 한국의 판정승 같지만 손해를 감수한 중국은 생각보다 느긋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코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중국산 채소류는 지금처럼 관세를 물게 되는데 고추와 건고추, 고춧가루는 현재 27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중국산 마늘에 붙는 관세도 360%입니다. 이들 품목의 현행대로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은 국산보다 가격이 비싸지죠. 실제로 중국산 건고추, 마늘은 높은 관세로 가격이 비싸서 수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관세를 우회해서 한국의 고추와 마늘을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홍고추를 냉동시켜서 한국에 수출합니다. 냉동고추는 관세가 앞서 270%라고 했죠. 27%에 불과합니다. 냉동고추는요. 예. 한국에서는 이를 해동시켜서 고춧가루로 만듭니다. 관세율 45%인 다진 양념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도 냉동시켜서 수출하면 관세율 27%를 적용받습니다. 식당 등의 중국산 고춧가루와 마늘이 대량으로 풀린 것도 이렇게 이런 맥락 때문이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고추, 생마늘
이거는 어마어마한 관세율이 붙으니 이건 팔지 않고 관세율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냉동고추, 예. 다진 마늘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우회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 세계적으로 이문 남기기로 가장 유명한 상인들이 중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중국을 상대로 FTA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잘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예. 예. 속도를 내는 쪽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넓어졌다는 경제 영토는 뭐지? 이런 제목의 한겨레 기사가 또 같은 면에 실렸습니다. 경제 영토 넘버 3, 경제 영토 확장, 경제 영토 세계 3위. 예, 정부가 한중 FTA와 관련해서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수사들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이라도 딴 듯 순위를 매긴 척도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경제 영토라는 개념인데요. 경제 영토 개념은 우리나라가 영역을 넓혔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나 실상도 그러한지 따져보면은 말이죠. 예. 자국 시장도 그만큼 열어준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 영토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있던 시절부터 써오던 용어다. 이렇게 또 산업자원부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남극하고 FTA 협정 맺으면 또 넓어지겠네요. 러시아하고 하면은 전 세계가 우리 경제 영토다. 예. 나중에는 또 화성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한대 영역 확장. 예. 동아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세월호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제 세월호 인양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양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그 큰 배를 어떻게 인양할 것인가? 오늘 신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래픽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이게 얼마나 큰 배입니까? 선체 무게가 6,825톤이고요. 여기 2,000톤의 화물과 자동차, 진흙, 각종 집기, 여기에 들어간 물까지 포함하면은 최대 10,000톤에 육박하는 중량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선박 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 독 활용 방식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 좌초원 11만 톤급 초호화 유람선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인양에 쓰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서 세월호 선체를 살짝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이후에 플로팅 독을 해저에 내려보낸 다음 세월호 밑바닥에 플로팅 독을 끼워서 떠올리는 방식으로 인양하는데요.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를 바다로 옮길 때 사용되는 대형 구조물인 플로팅 독은 길이 335m, 폭 70m의 눕혀진 디귿자 형태로 바닷속 24m까지 가라앉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게 과연 가능할지, 또 성공을 장담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선체를 절단하는 작업, 폭파의 방식을 동원한 그런 선체 절단 작업들이 또 거론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실종자 가족들의 참담함은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 말이죠. 아이고 참. 일단 인형 비용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수색 때 들어간 돈이 905억인데요. 네. 수색에 쓴 돈보다 더 든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해군의 통영함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41억 구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제작업체가 이 장비 가격은 2억 500여만 원이라고 직접 확인하는 이메일을 장비 구입 5년 뒤인 지난 6월 방위사업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방위사업청이 중개업체에 41억이나 주고 이 장비를 사기 전에 간단한 사실 확인만 거쳤더라도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산 업체의 이런 뻥튀기 수입 눈 뜨고 당했다, 이런 얘기죠. 예. 41억이 아니라 알고 보니 2억짜리라는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않고 중개업체에다 이렇게 맡겼으니 이건 정말 뭐하러 방위사업청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8면을 보겠습니다.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천안 아산역에서 경부 고속철도와 합쳐지는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의 예측 수요가 이 사업 초기 예측보다 26에서 2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요 지역도 기존의 경부 고속철도와 상당 부분이 겹쳐서 기존 고속철도의 수요 전환이 70%가 넘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지어놓긴 지어놓았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적자투성이가 되는 그 SOC가 뭐 한두 건이었습니까? 수서에서 천안까지 이어지는 이런 수도권 새 고속철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요 뻥튀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경제성 분석.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이게 수서발 KTX 그 민영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논란이 돼서 철도 그 파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운영 잘 안 되면 또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예. 그때 파업을 좀 더 세게 하지 그랬냐. 또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말렸어야 되는데. 예.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요. 정부 각 부처가 기금 수십조 원을 증권사에게 맡기고 방치하는 사이에 증권사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야금야금 빼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의 기금 수익 빼돌리기는 랩 어카운트, 그러니까 감싼다는 뜻의 랩과 계좌를 의미하는 어카운트를 합친 말인데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 전문가가 주식, 채권, 펀드 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적절한 시점에 사고 팔아 수익을 내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계좌를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데요. 그 랩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정보기금 투자입니다. 랩 어카운트. 예. 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날린 수익금만 1,200억이라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고양이 증권사에게 생선, 즉 기금을 맡긴 정부의 모양새가 됐습니다. 현대증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금으로 CP 등 기업 어음을 산 뒤 고객 계좌로 헐값에 팔아서 차익을 내는 이런 짓도 했다는 거지요. 총 손실 규모 이게 뭐 1,200억 정도가 아니라 1조가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견제해야 될 정부가 자기 갖고 있는 이 돈을 맡겨가지고 이거 불려다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오늘 저 뉴스를 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신면을 보면은 재정 건전성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지금 뭐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서 무상복지 이 뭐 실효성 없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증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12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만 증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동아일보 13회를 보면은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이어서 다음 이메일 감청 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고객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예. 검찰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서버 압수 등 강제 조치도 검토. 네. 이러면 또 불안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버를 압수한다니까요. 네. 다음하고 검찰하고 뭐 지금 짜고 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이 그렇게 나올 다음이 아닌데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기억하십니까? 큰빛 이끼벌레.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호수나 저수지에서만 나타나던 큰빛 이끼벌레는 4대강 공사 이후 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 강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의 유속이 느리면 창궐하는 큰빛 이끼벌레. 결국 4대강 사업 탓 아니냐는 이야기로 귀결.
하지만 정부는 부인, 회피로 일관. 환경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큰빛 이끼벌레는 독성이 없고 자연 상태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중 생태계가 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청정수역에서도 발견됐다는 기존 연구자료 등을 들며 반박합니다. TV조선, 이때 정부의 흑기사로 등장. TV조선 보도. 수자원공사는 창녕보를 건설하기 전인 2010년에도 낙동강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많이 발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다량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학자들도 큰빛 이끼벌레가 수질 악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4대강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지천에도 이게 살았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데 왜 이러시나?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조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공감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앞으로 조사 계획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4대강 곳곳에서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환경에 해롭지 않은 수중생물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JTBC 보도 등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뒤에 정부가 큰빛 이끼벌레를 수거해서 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K가 대책을 묻자 조사단을 구성했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계 전문가 회의를 하고 있나요? 예. 여기에 누가 참여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누가 참여하는지 관계 전문가 회의에. 그건 저희가 일단은 관계 전문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태양동물에 대한 관계 전문가에 대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어떤 분이 참여하게 될지는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단이 구성됐다고 하고는 조사단원은 누가 될지 지켜보자니. 조사단원 없이 껍데기만 있다는 말? 한편 어제 KBS 보도. 지난 여름 4대강 곳곳에 창궐하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물속에 아모니아성 질소가 그 정도의 농도를 보인다 하면은 물고기가 사실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정체 수역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대량으로 번식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은 큰빛 이끼벌레가 초속 0.2m 이상의 유속에서 사멸한다며 대량 번식을 막기 위해 강의 유속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